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정다입니다. 다혜 씨 혹시 해리성 장애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내 안의 또 다른 인격이라고도 하죠. 다중인격 장애라는 말로 익숙한 정신질환이죠. 맞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 해리성 장애를 겪는 주인공의 모습, 연기력 보면서 감탄하게 되기도 하죠. 바로 이 해리성 장애를 소재로 한 심리 뮤지컬 한 편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뮤지컬 인터뷰입니다. 2001년 2월 17일 다섯 번째 날.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여론이 버티기 힘들다. 하지만 난 믿는다. 아니, 난 믿고 싶다. 오늘은 꼭 진실에 다가설 수 있길 바란다. 깨어진 나의 조각들, 내가 기억하지 못한 또 다른 나의 이야기들, 언제나 악몽처럼 자고 나는. 이번 작품은 소재의 독창성이 주는 매력과 밀도 있는 스토리로 관객들을 압도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탄탄한 대본을 갖추고 있는 작품인데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는 소재와 가정폭력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작품은 사건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은 처음엔 단순한 보조 작가의 인터뷰 현장을 보다가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고 마지막엔 주인공의 다중인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중간 휴식이 없는 단막의 형식으로 극을 진행하더라고요. 덕분에 차분히 쌓여진 궁금증과 관심을 극의 마지막까지 효과적인 호흡과 스피드로 원활히 진행해 나가는데요. 이야기가 주는 매력은 일본과 미국 뮤지컬 시장에도 진출해 좋은 성과를 얻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서스펜스나 스릴러물을 좋아하는 현지 관객들의 문화적 취향과 관심이 잘 반영된 고무적인 성과라고 말할 수 있죠. 산산이 깨진 파편 조각, 그 한 조각을 집어들고 나의 이야기를 끝내려 해. 해리성 장애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반복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조절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각기 구별되는 정체감이나 인격이 한 사람 의식 안에 존재한다는 게 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 판단력은 그냥 온전한 상태인데요. 개인의 정신이나 인식이 신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아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느낌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문화산업 콘텐츠 안에서 이런 해리성 장애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반된 인간의 자아를 통해서요, 사건의 본질을 찾아가거나 혹은 또 원인을 규명해내는 그런 미스터리나 스릴러물에 이 작품이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장애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배우가 다양한 인격을 동시에 연기를 해냄으로써 그 배우가 지니고 있는 연기력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도 역시 매력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물의 콘텐츠를 보는 재미, 바로 거기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죠. 무대 위에서 한 커플씩 벗겨져 나가는 내면의 이야기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서스펜스 뮤지컬로서의 이 작품 인터뷰의 매력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주 잘 공감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뮤지컬하면 솜사탕 같은 러브스토리, 달콤한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작품은 그런 기존의 선입견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는 것이 아주 통쾌하다고까지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전과 충격, 또 이야기 따라가는 재미가 기존의 뮤지컬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색다른 재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바꾸고 당신을 찾아다녔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책이 눈에 띄었어. 인형의 죽음. 누구야? 넌 대체 누구야? 인형의 죽음. 좋아. 네가 싱클레어 고든이 아니고 내가 유진 김현의 싱클레어 고든이라면 넌 대체 누구야?
뮤지컬에서 미스테리나 서스펜스 형식을 주로 틀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네, 괴기물보다는 좀 아까 말씀드린 달달한 사랑 이야기, 솜사탕 같은 이야기,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무래도 음악이나 무용이 나오는 장르적 특성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서스펜스 스릴러는 좀 드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없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스릴러물의 재미를 표현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해프닝이 등장하는 Gentleman's Guide to Love and Murder라는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했던 작품 중에는 오페라 유령이나 레베카 같은 작품이 바로 이 미스테리, 스릴러물의 성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야기 끝에 극적 반전, 재미이자 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극적 구조가 그래서 여운이 좀 길게 남는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싱클레어의 1인 다역 연기 변신은 이 뮤지컬에서 최고의 볼거리를 선사하는 것 같아요. 남자 주인공이 두 가지 상반된 캐릭터를 연기하는 경우 대중 매체인 TV에서는 꽤 많이 만날 수 있었죠. 킬미 힐미 같은 작품도 있었고 지킬 하이드 나 뭐 이런 작품들.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요. 맨 오브 라만차 같은 작품도 있었고요. 지킬 앤 하이드 같은 작품도 역시 그런 다양한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재미난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창작 뮤지컬 중에서는요. 모든 등장인물이 다 1인 2역으로 나온 작품도 있어요. 바로 프랑켄슈타인이 이런 매력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예 등장인물이 여러 가지 배역을 동시에 보여주는 경우 있는데요. 공연가에선 이런 인물들을 멀티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 가지 배역을 다 짧게 연기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뮤지컬 중에서는요. 김종욱 찾기가 그 멀티맨의 재미를 만나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저는 특히 주인공 싱클레어가 연기하는 내면의 다양한 캐릭터가 인상에 남더라고요.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안정된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배우죠. 김재범과 정동화, 김경수, 그리고 베르테르와 전설의 리틀 농구단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신예 이용규가 이 역할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싱클레어와 인터뷰를 하는 유명 작가 유진 킴 역으로는요. 이건명, 민영기, 김수영, 최영준, 박은석, 관록의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의문의 사고로 죽은 18세 소녀 조안 역으로는 김주연, 최문정, 김수연, 박소현 등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대사가 많고요. 극이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3명의 배우밖에 없기 때문에 체력 소모도 굉장히 큰 작품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배우들이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연 보러 가시게 된다면 그날 어떤 배우가 나오는지 조금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그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더 작품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괴물들에게도 인격이란 게 있을까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며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살아서 움직이며 하는 날이 가질 수 있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며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의 인간들 또 다른 인간. 교수님은 뮤지컬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디셨어요? 아무래도 이 작품의 재미는 다양한 인격을 연기하는 싱클레어의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배우 입장에서는 꽤나 도전하고 싶은, 하지만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배역이 바로 이 싱클레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는 죽기 전 마지막 한숨을 나에게 남겨요. 엄마의 눈을 감겨준 아이, 친구에게 기대고 싶어. 하지만 어디에도 없어. 텅 비어버린 아이의 맘, 아이 소리쳐 불러요. 노네 어딨어? 노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요한 침묵뿐. 이제야 깨달아요. 노네임은 아이 안의 괴물이었습니다.
뮤지컬 인터뷰에 대한 제 별점은 4개 반입니다. 다희 씨 한 줄 평 궁금합니다. 배우들의 카멜레온 같은 연기력을 볼 수 있는 뮤지컬입니다. 뒤로 갈수록 전개가 심화되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던 작품이었어요. 교수님은요? 뮤지컬로 즐기는 서스펜스 스릴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입니다. 무대에서 눈을 떼기 힘들 만큼 추리가 재는 재미 쏠쏠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무의식과 의식 종이장 차이 기억하지 못할 자네의 파편들은 정말 있었던 일들의 조각들일지도 상상상 만들어낸 이야기. 사랑으로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이번 주는요, 클래식계의 핫한 두 젊은 연주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첼리스트 김소연 씨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김덕우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주민 시청자들께 우리 지금 굉장히 요즘에 핫한 첼로를 사랑하는 첼로 애호가들에게 주목받는 연주자로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김소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 김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이렇게 처음 뵙는 것처럼. 그래, 두 번째 만남이네요. 네, 이번에 두 분이 만나게 되신 이유가 우리 소연 씨 리사이틀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 건지 공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 개인 독주회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가을에 어울리는 그런 곡들로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곡들을 제가 모아서 준비를 하고 이제 중간에 깜짝 게스트지만 너무 이렇게 다 밝혀지긴 했지만 네, 깜짝 게스트로 이제 김덕우 씨가 네, 출연을 하세요. 네, 어떻게 두 분의 이 협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사실 뭐 김덕우 씨는 요즘 너무 핫하고 막 너무 잘 나가시니까 제가 섭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또 이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시향 같이 다니니까요. 네. 거기서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연주를 하게 되면 너무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같이 연주하는, 연습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이제 제 독주회를 앞두고 있지만 제가 한 곡만 좀 같이 해보자. 엄청 졸랐죠. 졸르셨어요. 네. 네. 졸라하지만 가능한. 안 졸랐는데. 동구 씨의 표현은, 동구 씨의 말은 어떻게 얘기해? 저는 사실 누나랑 연주를 되게 오랫동안 많이 해가지고 네. 그 케미가 엄청나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행복하고 근데 이제 연주 기회만 있으면 같이 연주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도 소연 씨께서 여쭤봤을 때 바로 흔쾌히 콜? 네, 바로 콜. 날짜만 되면 콜. 보통 근데 연주 협연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협연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뭐 친분 외에 뚜렷한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잘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같고요. 거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음악적 취향 그리고 스타일. 그리고 음악을 또 떠나서 사람으로서의 그 케미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첼리스트들이 이 방송 들으면 아니 다 너무 좋은데
제가 특별히 또 밤길을 조심해야죠. 서울시향에서 오래 같이 근무를 해왔고 연주를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리낌이 없는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이런 이야기 조금 낯간지러울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에 이제 연주하면서 워낙 친해서 그런 이야기 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덕우의 연주는 이게 진짜 커다란 장점이다. 소연 씨의 연주는 이게 정말 최강이다. 각각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너무 많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것 중에 최고의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네.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그 순간이 있어요. 덕우 씨 연주에. 네, 덕우 씨 연주는 이렇게 심금을 울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네. 그 순간을 소연 씨는 캐치하고 네. 그걸 나와 함께 협연을 하면 네. 더 좋겠다. 감사하고. 네. 아니, 저는 사실 지금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사실 같은 음악가한테 이런 좋은 말을 듣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평상시 잘 안 해주시나 봐요, 진짜. 네, 칭찬해주면 약하게. 저희 평상시에는 막 연습하고 막 더 연습해 서로 더 연습해 맨날 막 이래가지고. 거기 아니잖아. 네 맞아요. 누나의 이제 연주를 들었을 때 아니면 혹은 같이 연주할 때 가장 음악가가 원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음악의 깊이 그리고 그 뜻을 가장 따뜻하게 전달하는 그런 음악가인 것 같아요. 이야, 우리 소연 씨는 그 수많은 악기 중에 네. 첼로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엄마가 클래식을 이렇게 다 좋아하셔가지고 악기를 시키려고 여러 가지를 이제 시도를 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도 했고 플룻도 해봤고 피아노도 일찍 어렸을 때부터 쳐봤고 그리고 성악도 했었고. 어울려. 네. 목소리가. 네, 그랬고 이제 첼로까지 다 만져봤는데 이렇게 고음은 저랑 안 맞더라고요. 고음을 딱 들으면서 조금 힘들었어요. 연습을 하는 그런 게 그래가지고 엄마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첼로를 딱 했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첼로 하겠다고. 그런가 하면 덕우 씨는 그 고음에 반해서 네, 바이올린을 하게 된 저는 그 거잖아요. 막 찢어지는 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지금도 고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누나 이거 좀 들어봐줘 이러면서 막 이선 막 이렇게 고음 올라갈수록 누나 막 제가 막 이러거든요. 너 악기 너무 큰 것 같아 소리. 그러면 조금 이야기를 음악에서 클래시컬한 음악에서 좀 벗어나서 일반 대중가요나 어떤 그런 팝송을 들을 때도 우리 덕우 씨는 막 락으로 그냥 쫙 저는 아이돌 그룹 네. 쫙 올라가는 그런 되게 것들 좋아할 트와이스. 것 같고. 김덕우 트와이스 팬으로 밝혀져. 예. 우리 그러면 소연 씨 어떤 그 대중음악에 마음을 뺏기고 저는 계실까요? 이렇게 보통 성격은 제 일반적인 성격은 되게 쾌활한 편인데 이상하게 음악은 좀 발라드를 좀 많이 좋아해요. 발라드 가수들 중에 특별히 누굴 좋아하실까요? 저는 정말 발라드는 다 좋아하고 요즘에 빠져있는 가수는 이제 닐로 씨. 오, 그렇구나. 굉장히 클래시컬한 공연에도 얼굴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시향 활동도 그렇고 다채롭게 많은 관객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이 생각하는 클래식이 어렵다라는 편견을 깰 수 있는 좀 좋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좀 발전이 돼가지고요. 네, 클래식이 대중화가 조금 되는데 저는 좀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연 씨 덕도 있고요. 맞아요, 진짜.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팬들도 팬층도 두꺼워지고 팬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사실 클래식 연주자로서 되게 기뻐요, 사실은. 네. 근데 그냥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 또 감사하게 이렇게 CF 같은 데서도 클래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는 노래다 이렇게도 들으시고 그리고 그거를 또 들으려고 연주회 장을 또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냥 글쎄요,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임신을 하시면 태교 음악. 음악으로 네, 시작을 맞아요. 하시지 않을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친숙하게 다가오니까 네, 좀 저는 그냥 뭐 특별히 뭐를 추천을 드리는 거는 따로는 없는데 그냥 그 어렵다라는 편견만 안 갖고 계시면 네, 훨씬 더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청중들 스스로 관객들 스스로가 어렵지 않아 내가 즐길 수 있는 충분히 즐길 만한 가치가 있는 음악이야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멋진 연주자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즐기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 소연 씨가 이제 또 연주를 저희께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시청자들께 또 특별히 전달해 주신다고 해서 잠깐 짤막하게나마 좀 청해 듣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눌게요. 네, 부탁합니다. 아, 진짜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왜 첼로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입문할 수 있는 그런 곡이잖아요. 이 곡 뭐지? 이게 어떤 악기로 연주가 된 거지? 뭐지?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런 곡이었는데 소연 씨 연주로 들으니까 더 에너지가 느껴져요. 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연 씨 무대를 찾을 관객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여름이 많이 길었고 많이 힘드셨던 만큼 이제 날씨가 딱 선선해지면 사람이 딱 그 체온으로 느끼는 뭐랄까요, 행복감? 네. 행복을 더 한층 느끼실 수 있게 네, 아름다운 소리로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야, 기대하시는 분들이 정말 오늘 꼭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강추요, 강추. 강추. 이렇게 공연을 뜨겁게 미치다 시청자들께 먼저 그 공연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두 분 연주 덕분에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홀에서 누나 독주의 전화. 제 독주회를 개최합니다. 저는 깜짝 게스트로 20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자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로도 유명한 작품이 무대 위에서 재탄생했습니다. 운명적이고 특별한 사랑을 그린 뮤지컬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의 파병 온 남편을 만나 미국으로 건너온 프란체스카. 처녀적 꿈은 잊혀지고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는 아내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세상을 조금 알게 돼 여린 팔을 걷어붙여 살림을 꾸려가. 캐롤린! 우리 먼저 트럭에 타 있는다 이 멍청아! 나 안 가! 이제 너 진짜 빼고 갈 거야? 그럴 순 없을걸. 스티븐이 캐롤린의 양소니까. 상관없어. 접수할 때 주인 이름 바꾸면 돼.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어느 날 남편과 아이들이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 홀로 남게 된 프란체스카 앞에
운명처럼 한 남자 로버트가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덥네요. 덥죠? 여름이니까. 로버트 킹케이드라고 합니다. 첫 만남부터 표현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는 두 사람. 로즈먼 다리에서 두 사람은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해야죠? 그래서 너만 나온 듯한 저 사람 당신은 누군가 어떤 시간 속에 태어나 이곳에 존재하는지 어떻게 지금 원작 소설을 읽은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작품에 반해 직접 감독과 주인공 남자 배우로 나설 정도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영화가 나온 지 19년 만에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초연된 후 토니 어워즈, 드라마 어워즈 최우수 작곡상 등 음악상을 휩쓸며 무대 공연으로도 성공적인 출발을 했었죠.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처음으로 초연을 했고 많은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믿고 보는 뮤지컬 스타 차지현과 김선영이 프란체스카 역할을 맡아 깊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뮤지컬 마니아들이 사랑하는 배우 박은태와 이번 작품으로 처음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 강타가 로버트 킹케이드 역을 맡아 호소력 짙은 보컬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내이자 엄마로서 살아가던 한 여자에게 다가온 사랑은 불륜이 아닌 세기의 로맨스로 완성되는 무대의 감동. 함께 느껴보지 않으실래요? 지금 강렬하고 아름다운 사이간의 사랑 이야기 뮤지컬 메디슨 카운티의 달인은 오는 10월 28일까지 샤롯데 시어터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2주의 추천작입니다. 조그만 이야기 때로는 한 조각 단어로 아주 작은 상상이 시작되며 숨겨진 이야기가 모습